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쿠팡은 올리브영을 중소뷰티 협력사에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행위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를 자행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적었다. 쿠팡 측은 많은 납품업체가 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쿠팡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3조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쿠팡은 피해 사례도 소개했다. 올리브영이 한 중소납품업체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도록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다른 업체에는 제품을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과 품목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쿠팡의 납품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쿠팡은 올리브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매년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이유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쿠팡의 신고가 올리브영의 뜻밖의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현재 H&B 시장에서의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 정도를 살피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범위를 뷰티 상품을 취급하는 이커머스까지 넓히면 올리브영의 점유율은 대폭 내려가게 되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가 인정돼도 과징금은 줄어들게 된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매출액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올리브영은 쿠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올리브영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서 신고를 당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해 어떠한 유통 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 올리브영을 신고함에 따라 내용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신고한 것은 사실이며 현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용을 파악하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증거를 요청할 수 있고 법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고 결론이 나면 현장 조사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진실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쿠팡 주장대로라면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뷰티 사업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 법 위반이 확실하면 통상 즉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맞지만 쿠팡은 증거 수집 일환으로 올리브영의 갑질 정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는 쿠팡의 주장일 뿐 공정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은 CJ 제일제당과 햇반납품 단가를 두고 지난해 말부터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해를 넘긴 갈등은 여전히 교착 상태를 넘어 전선을 형성한 상태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등 제품을 쿠팡에 납품하지 않는 대신 신세계그룹과 11번가, 컬리 등 타 유통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반쿠팡 연대를 결성했다. 이에 맞서 쿠팡도 중소업체와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대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택배 사업에 진출한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CJ대한통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역에서 쿠팡플레이와 CJENM의 티빙이 맞붙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 고객을 등에 업고 출발한 쿠팡플레이는 티빙을 제치고 토종 OTT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티빙이 514만 명, 쿠팡플레이가 431만 명이다. 참고로 국내 OTT 시장에서 MAU 1위는 넷플릭스로 1153만 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막강한 플랫폼을 보유한 두 기업의 사업 영역이 여러 곳에서 겹치면서 향후에도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통 패권 싸움이라는 점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장기전 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